천안TV 시사 제작국 천안시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천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열심히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지인들에게 열심히 홍보도 해서 열심히 천안TV가 더욱더 발전하도록 저도 기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천안시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첫 번째 방송에 모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좋은도시연구소 장기수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도시연구소 소장 장기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많은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넓게 만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좀 깊게 한두 사람 만나더라도 네.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꿈꾸는 천안시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공감하고 그 길에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한두 명씩 깊게 만나면서 네.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활기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제 스스로 제 건강의 비결은 긍정적 사고, 네. 그리고 낙천적인 생활 습관, 아, 네. 그리고 제가 봉서산 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봉서산이 주는 좋은 공기,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해서 좋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주는 건강한 기운이 제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삼식이처럼 잘 챙겨 먹고 이왕이면 만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아, 잘 골라 먹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시민이 바로 우리 장기수 소장님의 건강의 비법이기도 하다니 우리 미래가 좀 더 기대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활기 넘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최근에 인문학 카페가 쌍용동에서 봉서산 자락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처음 의정 활동할 때 좋은도시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좀 만들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정책도 생산하는 그런 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저희 이제 지역에서 지금 언론 기자로 활동하시고 있는 윤평호 기자, 네. 그리고 생협 이사장님, 지인 8명 정도가 저희가 네. 천안의 어떤 좀 북카페, 인문학 클럽을 통해서 천안 시민의 집단 지성의 힘을 우리가 함께 좀 키워나가자 해서 아, 네. 사회적 기업으로 산세라는 북카페를 한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 예. 근데 한 10년 운영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그 건물이 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물주께서 좀 비워달라고 해서 적당한 장소를 찾고 있다가 저는 제가 봉서산 자락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금도 살고 있어서 네. 봉서산 자락에 봉산의 전기를 네. 제일 잘 받고 있는 조그마한 건물로 이동을 해서 재오픈을 좀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저희가 북카페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양한 독서 클럽이 있고요. 네. 그리고 회원제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네. 다른 소상공인 카페 하시는 분보다는 저희 생각의 가치에 공유해 주신 분들이 회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네. 조금 오시는 건 들어오더라도 네. 회비는 좀 내주셔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고 근근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깜짝 놀랄 화려한 스펙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은 시대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인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곳의 공동 대표로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천안TV 시청자님들께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동안 걸어온 역사, 그러한 걸어온 문화, 인류가 만들어놓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좋은 점들을 네. 자꾸 계승하고 예.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학습함으로 인해서 예. 좀 더 따뜻한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게 우리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저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 우리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단초를 잡아주는 게 어떤 학문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라고 보는 아, 거거든요. 네. 과학도 사회과학도 자연과학도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사람의 이로움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이 네. 우리 발전에 따뜻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학문은 자칫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방지해주는 사람의 지적 능력과 사람 중심의 자기 생각을 키우는 학문이 저는 곧 인문학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 중심의 사업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네. 공부 뭐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과 그런 노력을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인문학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 책 한 권을 추천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요. 네. 또 그 책의 소개와 함께 이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좌우명이 있다면 그 좌우명이 무엇일까라는 것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선택하라는 것은 저는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작가들이 쓴 책도 있지만은 또 해외 작가들이 쓴 책도 있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월든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책도 네. 좋아했는데 딱 지금 말씀 주시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예, 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정치서적을 읽는 건 아닌데 네. 요 근래 아주 좋은 친구가 가문비 나무라는 서점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소개해준 친구의 책이에요. 네.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네, 라스트 캠페인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네. 이분이 형이 이제 암살당한 이후에 네. 본인이 그 다음 대선에 본인이 출마를 했어요. 네. 출마를 해서 안타깝게도 이분도 네. 선거운동 기간에 암살을 당하는 네, 네, 네. 아주 불운한 역사를 가진 분인데 로버트 케네디라고 이분의 82일간의 어떤 선거운동의 네. 과정을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써준 책인데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90% 읽었는데 예. 앞으로 제 삶에 있어서 큰 방향을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는 걸 느끼면서 읽고 있어요. 아,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네. 가치와 신념을 지키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간다는 게 정치든 뭐든 다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82일간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 자기 정치하는 이유, 정치를 통해서 미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선거에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묵묵히 그거를 네. 신념을 지킨 분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본인이 암살당할 것을 예측을 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정책과 내용이 네. 기득권 세력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주고 있고 미국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큰 본인이 장애가 될 거라는 느낍니다. 예. 그런 위협을 무릅쓰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자기 형이 현직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던 그게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예.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자기 신념으로 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든 우리 인생이든 공부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묵묵히 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가에 대해서 네. 저는 이 책을 통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철원 시민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책들을 한번 읽으면서 네. 우리가 나아갈 이후에 살아갈 삶에 대해서 이정표랑 방향을 정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네. 라스트 캠페인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 이런 책이거든요. 한번 꼭 권해주고 싶고요. 방송이 돼서 저한테 한 분만 꼭 그 책 선물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댓글을 보고 제가 꼭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이벤트까지 만들어 주셨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라스트 캠페인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책을 추천받으면서도 느꼈고 우리가 평소 느끼는 부분은 장기수 하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치를 시작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 계기와 이유를 이제 여쭤봅니다.
저는 사실은 좀 정치는 좀 얼떨결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지역에서 좀 지역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네. 좀 정착을 하고 직장을 좀 다니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 시민운동 한국청년연합회 천안 KYC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는 중에 예.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봉도산의 개발 문제를 놓고 네. 시와 시민단체가 대립하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 정치하시는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시민의 입장을 좀 대변하기보다는 네.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지 네. 어떤 사업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을 더 많이 좀 이렇게 대변한다는 그런 제가 아, 그렇게 심정을 느끼셨군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책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동네 저하고 같이 활동했던 부녀회 입대위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도 후보를 내자. 예. 그래서 그럼 좋죠.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뭘 하면 좋죠 했더니 한 부녀회장님이 제가 네. 이름도 지금 기억하는데 예. 윤순덕 그 라이프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아니 당신이 젊고 당신은 젊어서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쪽팔리지 않으니까 네, 네. 당신이 나가보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분위기가 그렇게 얼떨결에 만들어져서 출마를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정치의 길을 들어선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되셨네요.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봉서산 지키기 운동을 하면서 정치에 시작했고 그 가치를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지금도 봉서산 산책을 할 때마다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럼 시민 운동을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정치와 인연이 되셨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멘토들이 있잖아요. 예. 정치적인 멘토도 있을 테고 또는 인생의 멘토도 있을 테고 장기수 소장님의 정치적인 멘토와 인생의 멘토가 누군지 좀 궁금한데. 저 인생의 멘토는 사실은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아, 네. 책 속에서 많은 제 살아갈 방향, 살아갈 길을 고민도 했고 그렇게 가고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선생님의 책들을 읽으면서 네. 제 가치관을 많이 순화시키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했고 지역에서는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 예. 제가 대학 때 활동할 때 처음 뵀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은 정당 활동을 안 하시지만은 이용길 역사문화연구회 회장님 네. 이런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삶의 멘토, 인생의 멘토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좋은 분들을 멘토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제 정치의 길을 들어서시면서 오신 횟수가 얼마나 되시죠? 제가 2002년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해 오시다가 보면 막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질문을 주시니까 네. 뭐 다 다른 에피소드보다는 제 이름이 장기수잖아요. 아, 사실은 장기수라는 이름이 천안에 4분 정도 계세요. 또 많이 예, 계시네요. 의외로요. 저 놀랬거든요. 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불당동에 사시는데 저희가 이제 불당동 장기수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쌍용동에 살았기 때문에 예. 그분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좀 하시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자주 이사 가시고 음. 또 이제 동대표 이런 것도 출마도 좀 하시나 봐요. 아, 네. 그럼 요즘은 그 앞에다가 출마한 사람들이 뭘 써놓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기수란 이름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오인하시고 예. 가끔 전화를 많이 하세요. 야, 너는 어. 그 시의원도 했고 네. 시장 예비 선거도 나가서 네네. 큰 거 하겠다면서 왜 여기 동대표 나오고 또 언제 이사 왔냐고 네.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럼 제가 아이고 뭐 제가 아니라 네. 또 다른 장기수란 분이 계시면 잘 네네. 믿질 않으세요. 왜냐면 흔치 않은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장기수 얘 지금 동대표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세 던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명하느냐고 가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집도 자주 옮기세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니까 네. 자주 이제 옮기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넌 집도 자주 선거하냐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옮겨가며 사냐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셔요. 그러시구나. 이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꽤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면서 오신 어떤 에피소드보다 이제 이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예, 예. 더 재미있는 사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가볍게 좀 질문했다면 음. 이제는 좀
좀 겁나네요. 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고요.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지역 협력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제 시민운동을 같이 했고 정치도 예. 같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 다만 제가 서울시 지역협력관 관련해서 했던 거는 뭐냐면요. 서울시는 그러니까 국가 다음으로 큰 지방 정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 규모도 한 30조가 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 중에서 맏형 역할을 해서 예. 그러니까 지역의 지원 사업들을 좀 꾀합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시 혁신 사례를 네. 지역에 전파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은 그 가계 역할을 지역의 지원 사업, 지역과 협업 사업 네. 또 하나는 서울시에 우리가 이제 혁신 사례를 공부하러 가게 되면은 예. 막연히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그 코디 역할을 해줍니다. 아, 만약에 천안에서 도시재생위에서 서울시 어떤 사례를 보고 싶다 하면은 네.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예. 이제 뭐 천안뿐만 전국에서 연락이 오면은 서울시 도시재생은 이러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일괄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공무원까지 네. 연결해주고 아, 이렇게 그리고 일정 정도 서울에서 그런 예산으로 식사 정도는 대접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혁신 사례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협업, 지역 협업을 코디하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재밌게 했던 이유가 저도 그걸 통해서 서울시 행정을 보게 됐고 네. 국가 행정을 보게 됐고 우수 사례를 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 해서 예.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천안시에 코디를 하셨겠죠? 천안시뿐만 아니라 충남, 충청권 예. 전국에 두세 분 정도 있어서 예. 세 분 정도 있어서 전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럼 예.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하셨다면 저는 이제 천안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코디 역할로 인해서 성과를 내신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천안시는 의외로 이제 좀 많지는 않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충남이 아마 혁신센터가 생길 겁니다. 아, 네. 네, 그 혁신센터들이 대부분 네.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던 것을 예. 서울시만 혁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서도 일 잘하는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전국적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파하고 예.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는 네. 이런 센터들이 좀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재작년에 대전이 생겼고 올해 이제 충남의 혁신센터가 천안에 생기거든요. 그런 센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관으로 역할을 하셨을 때 지금 예. 말씀하신 혁신센터 같은 것이 예, 이제 그동안의 어떤 성과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예. 그러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쩌면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 소장님께 가장 궁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안시를 위한 꿈 유효하신가요? 작년 4월 15일 보궐에서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하셨는데 그때의 심경과 앞으로 천안시 출마 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작년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제 좀 가슴이 이렇게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 짠하다고 할까요? 네. 그것은 경선에서 져서 이런 것보다는 네. 저를 위해서 많은 고생했던 저 주변 지인들에 대한 네. 미안함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와 함께 천안을 바꾸고 싶어 했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 눈빛 하나하나 열정 하나하나가 저한테 무거운 책임감과 네. 정말 무거운 미안함들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때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울컥이라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미안함과 그분들에게 진 신세를 내가 바른 정치를 통해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시민운동을 10년, 뭐 의정활동 10년을 하면서 많은 천안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왔고 천안 시민들이 주신 지지와 격려를 먹고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제가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끊임없이
제가 있는 이 정치 영역에서 천안시 발전과 천안시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제 헌신하는 것이 네. 결국은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 즐겁습니다. 그리고 정치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도전은 계속될 거고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성장을 통해서 천안시의 성장과 천안시의 발전, 천안시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치가 즐겁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제 가슴에 확 꽂히는데요. 네. 천안을 향한 변함없는 그 꿈을 응원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를 위해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시장 예비 후보로서 활동할 때도 일하는 시장, 제가 의정 활동할 때도 출근하는 시의원, 뭐 일하는 시의원 이런 네네.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제가 좀 더 요건 내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됐다는 부분이 네. 천안은 잘 아시겠지만 예. 1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학에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여기 천안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적인 천안이 가진 이 인프라, 네. 청년 인프라, 대학 인프라를 통해서 천안이 교육의 도시, 그리고 한국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발전해왔잖아요. 네. 이거의 메카를 좀 천안에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도전하는 도시로 네. 좀 만들고 싶다. 예. 자, 대한민국에서 나 이런 시범 사업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야, 천안으로 와. 천안은 너네들의 기회의 도시야. 교육 인프라가 있어. 젊은이들이 있어. 대학 연구 자원이 있어. 네. 대학 산학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도시가 돼줄게. 이런 것처럼 네. 교육, 정말 교육을 특화한 도시로 하나 좀 만들고 싶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안전이나 문화, 네네. 복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가 한 70%, 80%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기본 틀은 잡힙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에 맞는 특성이 예.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데 저는 천안이 아쉬운 게 천안만의 복지, 천안만의 문화, 천안만의 스포츠, 천안만의 안전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할 때 보편적으로 뒤지진 않지만은 시민들의 어떤 기대를 따라갈 만큼 만족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천안을 특색 있는 도시, 네. 천안형 복지, 예. 이제 천안형 문화, 아까 말씀드린 천안형 교육 예. 이런 것들 좀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시민들도 정치인들과 행정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좀 더 빠르게 정책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통해서 행정이, 공공이 나의 복지를 담보해주고 있고 내 삶을 보장해주고 있고 예. 내가 누리고 싶은 교육문화 스포츠를 누리기 위한 기반 시설을 그때그때 제공하고 있다라는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뭐 복지, 교육, 또 문화 쪽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치가 즐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고 싶은 일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2021년 신축년이잖아요. 예. 특별히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이제 계획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네. 이거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걸 기본소득이라기도 하고 예. 뭐 보편적 복지의 확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이 경제 구조에 맞춰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좀 더 깊게 공부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예를 들자면 유럽의 정치 선진국 예를 들자면 좀 더 복지국가를 구현한 나라들은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서가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천안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천안의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고 전 세계에 앞서간 도시들은 이렇게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그때 자신 있게 제 정책을 장기수만의 정책을 천안시에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네. 옆 동네 이런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한 예. 우수한 도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도시의 사례들을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도 여전히 공부를 하시면서 연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조금 전에 청년에 대한 부분과 학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요즘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에 있는 13개 대학이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고민이 생겨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울 거라고 얘기하면은 네, 우리는 아직도 골든타임이 조금은 남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천안에 성장하는 도시기도 하고 천안 아산 권역이 네. 실질적으로 성장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요 3년, 4년, 5년 정도의 그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예. 도시가 공동화되시 대학이 공동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우려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의원 시절에 뭘 얘기했었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땅이 돼주자. 청년들이 무슨 제품을 만들고 창업을 하고 나면은 네. 니네 이거 어디서 해봤어? 이거 써봤어? 네. 어디 실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모든 시범 사업의 시범 사업을 천안시가 되게 해주는. 그리고 제가 의원실에 주장했던 대학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이 기숙사가 아직도 좀 부족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좀 더 재밌게 연합 기숙사. 지금 여기 이제 구시청 자리에 그런 것들이 기획되고 하는 거 있는데 예. 그걸 좀 확장해서 예. 20대들이 천안에 더 머물게 하고 그 머무는 4년을 통해서 애정을 갖게 해주고 여기서 사업까지 도전할 수 있게 이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 골든타임이 저는 이제 4, 5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 가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인프라를 잘 활용하자.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 예. 4년 동안 머무른 그 청년들, 네. 그들한테 천안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머물렀을 때 인식시켜주고 대학을 졸업 이후에도 천안에서 내가 내 꿈을 펼쳐야겠다는 것을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이 제일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럴 만한 시기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이제 가슴에 남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거죠. 네. 네, 요즘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어서 학생들도 줄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학교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며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오늘 우리 장기수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고민하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은데요. 뭐 오늘 다 할 수는 없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아니 재미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승승장구하는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이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정용준 부회장의 신년사에서 인용된 빅토리아 홀트라는 작가의 멋진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멋진 것이고 나빴다면 경험인 것이다. 새해에는 천안TV 모든 시청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